좀 붉은 애들, 고름이 있는 애들, 만졌을 때 좀 아프고 큰 애들, 이런 애들이 있죠. 정확하게 화농 반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나 지금 백혈구가 여드름이랑 싸우고 있어 라는 뜻이기도 해요.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빨리 정결이 될수록 여드름은 빨리 가라앉고 그만큼 흉터 없이 여드름이 진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여드름이 다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여드름을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면 이 여드름이 내일 아침에 좋아져 있겠지, 뭐 이런 약간 환상? 일반적으로 하는 뭐 세안이라던가 필링 패드라던가 닥토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든 피부에 다 자극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 안녕하세요 여러분, 맑음 그리고 빛 TV 퓨리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여드름의 종류 첫 번째 비환홍성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블랙헤드라던가 화이트헤드, 그러니까 좁쌀 여드름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여드름의 종류 화농성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화농성 여드름은 어떤 종류가 있고 얘네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여드름의 등급은 어떻게 나누고 내 피부에 있는 여드름은 지금 몇 등급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화농 반응, 화농성 여드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죠, 우리가. 근데 정확하게 화농 반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화농 반응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여드름 체질을 가진 피부에 여드름 주머니, 그러니까 난포벽은 이미 모공 속이 각질과 피지가 쌓여서 만들어진 여드름 덩어리로 인해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우리 몸은, 우리 신체에서는 이 큰 여드름 덩어리를 침입자라고 생각을 해서 백혈구가 몰려들어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드름 덩어리는 박테리아라던가 실질적으로 정말 이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케라틴이라는 단단한 단백질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혈구가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이 단단한 케라틴은 사실 잘 뚫리진 않아요. 대신에 얘네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여드름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여드름 주머니, 그러니까 난포벽이 굉장히 자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난포벽이 상처를 입거나 터져버리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 자체를 화농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백혈구가 공격을 하면 할수록 여드름 주머니는, 그러니까 난포벽은 더 터져버리고 더 심하게 터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마나 심하게 터져버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깊이 터져버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여드름이 지나고 나서 흉터가 얼마나 크게 남을지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화농 반응은 처음에는 조금 올라오기 전에 간질간질해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약간 가렵다가 그 다음에 좀 붉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부어 올랐다가 나중에 여드름이 가라앉으면서 부드러워져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 피부에서 나 지금 백혈구가 여드름이랑 싸우고 있어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싸우는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빨리 정결이 될수록 여드름은 빨리 가라앉고 그만큼 흉터 없이 여드름이 진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화농 반응이 시작이 되면은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나는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 몸에서 화농 반응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복구 작업도 같이 진행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백혈구의 공격 작업보다는 복구 작업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를 해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아무래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드름 전문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드름이 좀 붉은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좀 쉬어주게 되면은, 푹 자고 일어나면은 여드름이 희한하게 다 가라앉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백혈구의 공격작용보다는 복구 작업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런 화농성 여드름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딱 화농성 여드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좀 붉은 애들, 그리고 뭐 고름이 있는 애들, 그리고 만졌을 때 좀 아프고 되게 큰 애들, 이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대부분 이제 다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붉고 만지면은 아픈 여드름이 있어요. 그런 여드름이 이제 보통 여드름 초기에 많이 보이는 여드름인데 요게 바로 전문 용어로는 구진이라고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잠을 좀 많이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럴 때, 많이 피곤할 때 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피로가 지속이 될수록 좀 더 빠르게 생성이 되는 여드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구진의 상태에서 한 2, 3일 정도가 지나면은 여드름이 가라앉지 않고 끝에 고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바로 이제 농포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안상으로 봤을 때 고름이 끝에 맺혀있기 때문에 바로 짜내고 싶은 그런 여드름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바로 소결절이라는 여드름인데요. 이름에서도 약간 뭔가 분위기가 느껴지듯이 조금 심한 여드름인데 난포벽이, 그러니까 여드름 주머니가 밑으로 깊숙이 파열이 돼버린 상태예요. 붉고 아픈 여드름인 구진보다는 좀 덜 붉어요. 대신에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들고, 얘는 그냥 스쳤을 때 느껴지는 통증보다는 속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드름 주머니가 밑으로 깊숙이 파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회복되고 나서도 좀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크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낭포, 시스트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육안상으로 봤을 때 가장 심하게 환웅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큰 아이예요. 그래서 약간 종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얘는 피부 속에서 여러 개의 여드름 씨앗이 결합을 해서 크기도 하고, 그리고 고름 자체가 크게 보이고 좀 말랑말랑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환웅 반응은 왜 일어날까요? 여드름이 잠깐 올라왔다가 그냥 쑥 하고 지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이 환웅 반응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여드름 체질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으로 모공이 잘 막히는 체질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 여드름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인 난포벽 자체가 좀 약한 체질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은 자극에도 좀 잘 터져버리는 체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환웅이 잘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환웅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 그러니까 배란기가 되면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피지선을 굉장히 자극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웅 반응이 좀 더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환웅 반응이 심해지는, 악화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바로 손대기, 자가 압출. 내가 집에서 압출할 경우에 여드름이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초기의 환웅 단계인 구진이라고 했을 때, 이 구진은 사실 잘 관리해주고 좀 푹 쉬어주시면은 그냥 알아서 진정이 되는 여드름인데, 얘를 내가 딱 그 순간적으로 보기가 싫다고 손을 대고 짜버리면은 이게 여드름 씨앗이 사실 깊이 좀 박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여드름이 안 나온다고 고군분투를 하다가 다음날 일어났더니 얘가 고름이 맺힌 농포로 발견되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그래서 자가 압출을 하는 게 제일 좀 여드름을 악화시키고 환웅 반응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드름 압출은 사실 일단 이제 여드름은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여드름이 다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드름은 밑에 이제 여드름 씨앗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 속에 여드름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의 크기만큼 모공 입구를 넓게 절개를 해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이 절개를 한 상태에서 면봉으로 올바른 각도를 잡아서 이 여드름 씨앗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듯이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모든 여드름을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내가 그냥 거울을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여드름 씨앗의 크기가 가늠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모공의 그 방향, 그 여드름이 형성된 방향이 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절개를 해야 되는지도 좀 가늠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뭐 병원이나 관리실을 갔을 때도 이건 지금 아직 짜면 안 된 여드름인데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여드름 씨앗이 너무 깊숙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압출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밖으로 빠져나오기가 힘든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여드름 전문 관리를 통해서 이 씨앗이 위로 올라오게끔 밖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손으로 건드리는 자가 압출이 정말, 그리고 이제 여드름 확인해 보는 거 계속 만지면서 그게 이제 여드름을 더 환웅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이제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잠도 잘 많이 못 자게 되잖아요. 늦게 자고. 그런 경우에 이제 좀 환웅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화농성 여드름은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극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드름을 계속 자극하고 내가 이 여드름을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면 이 여드름이 내일 아침에 좋아져 있겠지, 뭐 이런 약간 환상? 그런 생각으로 여드름을 이제 여드름 있는 부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러빙을 한다던가 뭐 더 깨끗하게 닦아낸다던가 이렇게 뭐 화장솜으로 팍팍 이렇게 닦아낸다던가 필링 패드 같은 걸 이용해서 닦아낸다던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세안이라던가 필링 패드라던가 닥토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든 피부에 다 자극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 여드름 체질을 갖고 있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난포벽이 이미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미 허약한 체질을 갖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드럽게 관리를 해줘야지 얘가 안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관리법인데 크라이오테라피라고 냉동요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좁쌀이라던가 블랙헤드보다는 화농성 여드름에 더 효과적인 방법인데,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가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혈액이 이 부위에 과도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냉동요법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냉동요법 자체가 항염증 작용을 도와줘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조금 더 빠르게 종결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백혈구의 그 공격이 좀 빨리 끝날 수 있게, 환웅이 빠르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쿨링 관리예요. 그래서 화농성 여드름이 이제 좀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쿨링 관리를 좀 매일매일 해주시면 좋은데, 보통 이제 지금 시중에 쿨링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양하고. 그래서 뭐 쿨러도 있고 크림 젤 타입의 이제 팩을 냉장 보관을 해서 시원하게 올려주실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다 괜찮은데 다 좋은데, 아이스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빙을 하는 그 과정이라던가 이렇게 지그시 꾹 눌러주는 과정 자체가 여드름 피부에 한해서는 그 물리적으로 마찰이 되고 압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물리적인 자극이 가해질 수 있는 것보다는 뭐 그냥 덮어놓고 시원한 온도를 유지해줄 수 있는 모델링 마스크를 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여드름의 근본 원인을 관리해줄 수 있는 여드름 전문 관리를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좋죠. 여드름 그 쿨링 관리도 사실은 이게 여드름 관리의 메인이 아니라 서브 관리예요. 환웅이 조금 더 빨리 진정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근본적으로 뭐 모공 속이 잘 막히는 체질을 잘 막히지 않는 체질로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근본적인 여드름 전문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쿨링 관리를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화농성 여드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드름은 총 4가지의 등급으로 상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비화농성 여드름인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가 있는 여드름을 1등급이라고 해요. 2등급의 여드름은 좁쌀 여드름이 넓게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좁쌀 여드름이 한두 개 나는 것보다 뭐 이마라던가 볼이라던가 턱이라던가 그런 집중적으로 좁쌀 여드름이 밀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2등급의 여드름이에요. 근데 이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좁쌀 여드름은 모공 입구가 닫혀있는 여드름이기 때문에 여드름의 근본 원인인 모공 속 각질 제거뿐만 아니라 그 닫혀있는 모공 입구까지 열어주기 위해서 뭐 표피 각질 제거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관리가 까다로운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4가지 등급의 여드름 중에서 가장 조금 관리하기 힘들고 어려운 여드름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 장기적인
관리를 잘 견뎌내시면 반드시 좋아지는 여드름이에요. 그럼 저도 사실은 이제 조금 2등급의 여드름이 심했어요. 물론 이제 화농성 여드름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좁쌀 여드름이 더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관리를 하시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좁쌀 여러분. 좁쌀 여러분. 3등급 같은 경우에는 화농성 여드름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붉고 딱딱한 아픈 여드름인 구진이랑 그리고 이제 끝에 고름이 살짝 맺혀져 있는 농포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게 3등급 여드름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건드려서 발전을 시키는 경우가 좀 가장 많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4등급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한 여드름이에요. 봤을 때 육안상으로 봤을 때 피부가 붉은 빛이 돌기보다는 좀 어두운 암적색이라던가 자주색이 도는 그런 여드름의 상태인데 이 모든 여드름의 총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블랙헤드도 있고 화이트 헤드도 있고 뭐 구진, 농포, 소결절, 낭포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심한 시스트, 그러니까 낭포가 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 여드름이 바로 4등급의 여드름이에요. 근데 이 4등급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이미 화농이 되게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의 여드름이 많기 때문에 이 여드름 관리 후에 흉터가 좀 많이 남을 수 있다는 게 좀 예고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드름 관리를 강력하게 딱 잘 들어가 주게 되면은 아주 호전 반응이 빠른 여드름의 등급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드름은 이렇게 4가지의 등급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전문가들이 관리를 할 때는 여드름을 보고 여드름이 이제 몇 등급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를 해줄지 이제 관리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여드름을 딱 그냥 만났을 때 여드름이 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 뭐 여드름 잘하는 곳, 여드름 뭐 잘하는 관리실, 피부과 뭐 이런 여드름에 좋은 레이저 이런 식으로 막 검색을 해서 이제 그냥 내 여드름이 어떤 상태인지 뭐 비화농성인지 화농성인지 여드름이 몇 등급에 속하는지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여드름 이렇게 통틀어서 검색을 해서 뭐 관리를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좀 더 체계적인 관리, 내 여드름을 알고 내 여드름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그 상태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1등급은 어떻게 2등급은 어떻게 뭐 화농성은 어떻게 비화농성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여드름은 몇 등급에 속하는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마는 좁쌀이 많고 뭐 턱 부위에는 화농성이 좀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다르실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좁쌀이 많이 올라왔는데 뭐 옛날에는 좀 블랙헤드 있는 정도일 뿐이었는데 뭐 갈수록 화농성이 올라온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내 여드름이 몇 등급 정도인지 뭐 이 부위는 몇 등급이고 이 부위는 몇 등급이고 이런 걸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관리법으로 관리를 해주시면은 여드름을 관리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 저의 1대1 관리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맑음 그리고 빛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저희는 맑음 그리고 빛이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영상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는 제품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고객 관리를 해드릴 때 여드름 피부라던가 이제 문제성 피부의 고객님들을 관리를 해드릴 때 직접 처방해드리는 화장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광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광고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맑음 그리고 빛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걸 기반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생 목록을 좀 따로 나눴어요. 뭐 이제 처음 이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리고 여드름에 대한 지식을 많은 분들께 제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 뭐 여드름에 대한 지식, 뭐 근본 원인이라던가 오늘처럼 여드름의 종류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지식 대방출 그런 게 이제 그 전문가의 뷰티로그라는 목록이고요. 관리를 같이 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한 뭐 저희가 이제 직접
판매를 하는, 처방을 해드리는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좋은지 정확한 이제 사용 방법 같은 걸 이제 다룬 튜토리얼 영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맑음 튜토리얼이라는 영상이고, 전문가의 뷰티로그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도 정말 좋지만 뭔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사람한테 한번 관리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1대1 상담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저랑 계속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을 봐주실 때 1대1 맞춤형 화장품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식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한테 좀, 제품을 뭐 저랑 같이 1대1로 관리를 하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께도 이제 그런 여드름에 대한 상식, 뭐 피부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그런 전문 지식들도 같이 이제 좀 쉐어를 하고 싶은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광고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네, 알아주세요. 자가 광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은 또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된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오늘 이제 여드름의 종류와 등급까지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인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했을 때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촬영한 날짜가 1월 3일이에요. 드디어 2020년이 밝았고 2020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께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들로 가득가득 하시기를 바랄게요. 항상 저희 유튜브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